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3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힘찬 출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유연하고 능동적인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광명동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는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앞두고 올해 함께할 행복마을 지킴이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열린 시민청, 철산동 소재, 2층 강당에서 기간제 복무 규정, 내 대폭력 예방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광명시 구도심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광명 3동과 5동, 7동에서 안전순찰, 결식위기 어르신 도시락 배달, 생활방역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체 광명동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올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화 강좌와 어르신 웰빙 프로그램, 다문화 1인 가구 대상 힐링데이 문화 프로그램,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 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지역 특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시 제6기 광명시민인권위원 위촉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10일 제6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6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장애, 이주민, 청소년, 노인 분야와 인권교육,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 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인권위원회 역할과 행정에 필요한 인권 등에 대한 인권교육도 진행했다. 위원들은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심의 권고하며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그간 수어통역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 표명,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 광명시 위탁사무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 개선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왔다. 광주시 시정소식지 보이스아이 코드 도입. 광주시는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에 실린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주는 보이스아이 코드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은 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정책, 의정활동, 동네 소식, 문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시민 만족도가 높으며 보이스아이 코드는 소식지 상단 우측에 삽입돼 있다. QR코드와 유사한 보이스아이 코드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찍으면 소식지 활자를 음성으로 전환해 들려준다. 글씨 크기 확대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8개국 언어 번역 기능도 탑재돼 있다. 시정 소식지 정기 구독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에 전화, 지역번호 031-760-2088 또는 이메일 oevision@korea.kr로 성명과 주소를 신청하면 월 1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과 어르신, 외국인 등 소외 계층 없이 시민 누구나 양질의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활기금 저소득층 융자사업 2022년 연체이자율 한시적 감면. 광주시는 자활기금 저소득층 융자사업의 연체이자율을 2022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는 3%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체이자율 발생분에 한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자 및 납기 도래 예정자 총 88명에게 1년간 발생 예정 연체이자 금액을 경감해 융자 대상자의 원금 상환을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활기금 융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 월세 보증금, 창업운용자금, 학자금과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운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포도시공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기관 감사패 수상.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는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회장 전창호 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월 26일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제품의 구매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 부서가 힘을 합쳐 협력한 결과 2020년보다 50% 초과한 1억 2천만 원의 구매 성과를 내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는 2021년 1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장 원부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장애인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품 구매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21년 8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 표창장,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사 원명희 사장은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2022년 건강장애 학생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더민주. 군포 1. 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혜 과장 2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인호 팀장과 함께 2022년 건강장애 학생 원격 수업 시스템 가칭 모두 온교실 구축 추진 안 및 특수학교 안심 알림이 GPS 위치 추적기 지원 계획 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혜 과장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원격 수업 시스템 운영으로 건강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중증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 수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립대안학교인 이천 세울학교나 추진 중인 신나는 학교와 같은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수업 시스템을 갖춘 공립대안학교 건립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 주시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신 특수학교 안심알림이 GPS 위치 추적기 로 장애 학생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밖 활동과 교출 상황 발생 시 장애 학생의 위치 파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윤경 의원은 특수학교 안심알림이 GPS 위치 추적기는 보호자와 자녀들의 등 학교 현황을 공유하여 신속한 사안 처리와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라고 전하며 추후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만들도록 했다.